수익라운 방송 오늘 한 주의 첫 시작입니다. 월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알찬 1시간 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반등이 나와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색하게 더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장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도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 시장 상황을 보시면서 많이들 지쳐 계실 것 같은데 점점 더 좀 낙폭을 키워가고 있고 양시장 모두 합쳐서 상승 종목이 60개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정말 초유의 사태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는 뭐 7% 이상, SK하이닉스도 6% 이상 하락을 하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이 지금 몇 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런 힘든 시장에서도 결국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정보들을 많이 가져왔고요. 결국에는 그래도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좀 시장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대비를 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고 지금 이제 뭐 지수가 지난해 10월 31일 이후로 거의 8개월 만에 최저치를 다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몇 달 만에 지금 낙폭을 2거래일 만에 계속해서 키워 나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여러분들도 충격이실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여러분들 네. 오늘도 진짜 힘든 시장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약간 좀 오늘 좀 아침부터 시장이 어느 정도 낙폭은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까지 사이드카까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4년 5개월 만에 나온 상황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항상 이 TV나 언론이나 이런 거 보면 시장이 맨날 빠지고 나서 그때부터 왜 원래 버핏이 왜 애플을 반 매도했는가? 왜 미증시가 경제 버블이 이제는 터지는가? 왜 항상 시장이 터지기 전에 미리 얘기하는 전문가는 왜 없었을까요? 저는 그동안 우리 방송을 통해 가지고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간에 당연히 미국 주식이 올라간 만큼 빠지는 게 정상적이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가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위기는 있었습니다. 네. 국내 시장도 위기가 있었고 늘 시장이 다 위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다 겪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된 거 이상 여기서는 이제부터는 시간을 선택하고 현금을 아끼시면서 하루 매매 안 했다고 이틀 매매 안 했다고 한 달 매매 안 했다고 여러분들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달 어떤 일이 있더라도 3달 안에 다 풀리게 됩니다. 3달 안에 다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장이 왜 상승할 수가 있는지 그동안 시장이 왜 떨어질까 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만큼 추후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도 다 갖고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지금 12시 3분이죠. 50분까지 여러분한테 희망적인 얘기가 아니고 객관적인 얘기로 해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 이유 하나하나씩 여러분한테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마음적으로 너무 릴렉스 하시고요. 오늘 정말 힘든 시장이실 겁니다. 저번 주도 힘든 시장이었을 거고 하지만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든 간에 3달만 잘 지나간다고 하면은 다 잘 풀릴 거니까 미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늘에 제사라도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지내야죠. 네. 지내야죠. 한번 지내볼까요? 지내야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5.48, 그 다음에 코스피가 5.2 하나, 그 다음에 코스닥이 5.48 빠지고 있습니다. 자, 금투세 계속 지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인분들, 존경하는 정치인분들 이해도 금투세 하실 겁니까? 네? 이해도 금투세 하실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지금 증권방송에서 종목 이제 와서 경기 침체 우려로 빠지고 있다. 왜 원래 버핏이 왜 매도를 했는가? 그리고 왜 시장이 왜 안 좋아졌나? 시장이 떨어지기 전에는 그렇게 얘기 못하고 시장이 떨어지고 나서 얘기하는 증권사들
그 증권사들 다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장난 때문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시장이 올라갈 것이다. 단순히 많이 빠졌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할 바에는, 그렇게 말장난을 할 바에는 차라리 기우제를 보내겠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할까요? 자, 코스닥 쪽으로 할까요? 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저기 그동안 진짜 시장 많이 안 좋았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란 전쟁까지 터지고 우리 코스닥이 이제 안 그래도 코스닥이었는데 이제 평화되게 생겼는데 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와, 우리 저기 네네. 우리 불교 쪽 다니신 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저기 어머님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어머님은 그래도 나 오늘 가서 기도라도 하려고. 아이고. 아유, 이 정도 기우제는 계속 내야죠. 우리 고수다님 제발 좀 화 좀 풀리시고 제발 조금이라도 저가 매수세라도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비나이다. 자, 이게 훨씬 낫습니다. 어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코스닥이 올라간다. 어차피 바닥이니까 어차피 올라갈 것이다. 그거는 너무 알맹이 같은 소리 아닙니까? 차라리 이렇게 기우제 펼치는 게 더 낫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코스피님도 제발 비나이다. 분노를 좀 삼키시고, 네. 분노를 삼키시고 추후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배려를 깊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개 더 숙여야. 네. 고개 더 숙여야. 우리 이해야 진정성을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코스피님. 투자자분들 원금 회복하실 수 있게. 할 수 있게. 예수님, 나는 예전부터 하나님이 있다는 거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믿어보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한번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이게 더 낫답니다. 이게 더 낫습니다. 어떤 네. 분석을 통해 가지고 올라간다?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 희망회를 던지는 것보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조건 버티셔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항상 위기는 있었어요. 위기는 있었고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계좌 보기 싫어. 다 던지고 싶어. 왜 받냐? 내가 왜 주식 왜 해가지고? 내가 안 한다 이제 주식 올라오면은 버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항상 코로나 때가 그때 한 달에 코스피가 20% 빠졌어요. 네네. 코스닥은 25%가 빠졌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 20%, 25%더 빠진다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던진 분들 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금리 인하,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경기 침체를 위해서 각 나라마다 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정책을 내놓느냐. 그 대책 강구에 따라서 시장은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이유 때문에 올라갔다, 빠진다 이것보다는 그동안 사실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통화 정책도 아니고 재정 정책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국내 증시도 빠지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어떤 종목이든 간에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시장이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도 타고 가면은 네. 자동차로 가면 상승할 땐 급발진으로 사건 터질 때도 급발진으로 사건이 터지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 시장은 아예 후진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계속 이렇게 후진하고 있어요. 네. 후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거래량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 후진을 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이제 다시 직진으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 부분 회복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회복을 하겠다 이것보다 네. 직진으로 무조건 가야 돼요. 그 직진이 뭐냐면은 지금 보유 종목들을 정리하고 다른 종목 가겠다. 그러면 나중에 시장이 또 반등할 때는 그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은 뭐 아니면 백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종목을 선택해도 소용없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버티는 게 맞는 거고요. 네. 버티는 게 맞는 거고 시간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위기는 있지만 결국 올랐다. 즉 뭐냐? 내 종목이 하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입니다. 시장은 항상 위기는 있었지만 결국 다 올라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 아무리 해봤자 스트레스밖에 안 받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도 사실 우리가 종목이 TCCT밖에 없지만은 TCCT도 지금 마이너스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히로시마 포탄 맞은 정도예요. 네. 그래서 TCCT 아니고 이제는 지금 이름을 TCC 스릴러라고 바꿨잖아요. TCC 스릴러. 이제부터 스릴러라고 합시다. 어. 우리 TCC 스릴러가 마이너스 48%가 됐어요. 하지만 네네. 여러분들 난 걱정 없어요. 왜? 어떠한 호재가 있더라도 시장이 반등하고 호재가 있으면 무조건 50% 이상은 회복하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잠시 후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종목 역시 시장이 올라가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쪼이지 마세요. 이번 시장 어차피 나중에 겪어야 하고 빨리 겪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렇게 장이 너무 크게 빠지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우리 투자자분들 뭐 주식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니지 않느냐, 평생 하실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이번만큼은 정말 이 시장을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절로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버티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 것인지, 다른 나라 증시들이 훨훨 날아갈 때 우리 증시는 힘을 못 썼는데 왜 이렇게 미국 증시 빠진다고 해서 우리 증시는 더 크게 빠지는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 경기가 그동안 좋다 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나온 지표들만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이렇게 커지는 게 말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고요. 여러분들께 과연 어떤 게 객관적인 사실인지에 대해서 전달을 한번 해드리고,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앞으로 왜 지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도 쭉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가 급락을 하긴 했어요. 나스닥 지수가 2.4%. 근데 뭐 우리 지수는 뭐 2배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뭐 1+2도 아니고 말이야. 하나 줄 테니까 5개 던져라. 뭐 그것도 아니고 말이야. 아니 근데 미국 증시는 그동안 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 빠져도 사실은 우리 시장에 비하면 굉장히 견고했거든요. 우리 시장은 뭐 오르지도 않았으면서 왜 이렇게 빠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까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신 분들은 계속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다 퍼즐 맞춰질 거예요. 네. 그리고 유의하게 시장 금리 인하 시즌이 되면은 오히려 미국 증시 빠진다고 얘기한 거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다 찾아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제가 더 정확히 압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지금 방송 보시고 너도 다른 전문가가 똑같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면은 매번 어떤 종목 몇백 % 수익 났다 몇백 % 수익 났다 이런 전문가들 방송만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니 네. 나방새가 어딜 가더라도 다 죽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불나방이요. 분양방입니까? 나방새가 네. 아니고? 그렇구나. 일단 다우하고 나스닥 SP500이 개파락이 나왔어요. 네. 근데 장 초반에 네. 금요일날 미 증시 때 네. 원래 나스닥은 4% 이상 빠졌었어요. 그래요? 네, 4% 이상 빠졌었고 네. 그때 중간에 좀 말아 올린 느낌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네. 월요일 날 어느 정도 갑자기 시장이 장 초반에 개파하기 시작이 되고 5% 이상 빠지면서 사이드 매도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고용지표 쇼크. 네. 난 이거 솔직히 안 믿어요. 네네. 안 믿어요. 여러분들. 고용지표 쇼크 그리고 미국 치고 실업률 4.4. 그게 원래 나왔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계속해서 시험률이 높아지고 있긴 했거든요. 4월 달부터 안 좋았어요. 꾸준히 계속 꾸준히 안 높았는데 좋았어요. 왜 그리고 갑자기 왜? 네. 근데 갑자기 필라델피아 지수가 무너지니까 네. 월가에서 한 달 전만 해도 뭐 하고 있습니까? 엔비디아 몇백 달러 또 갈 것이다. 네. 테슬라 또 몇백 달러 또 갈 것이다. 증권사 삼성증권사도 뭐 삼성전자 뭐 엄청 뭐 10만까지 갈 수가 있다. 하이닉스도 30만 원 갈 수 있다. 네네. 그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저번 주 목요일이었죠. 네네. 목요일날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시즌을 던지니까 네. 갑자기 필라델피아 지수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파월 의장이 15시였어요. 새벽 3시. 네. 목요일날 엔비디아가 전체 다 필라델피아가 올랐긴 했는데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한 거는 3시 반이 하는 거죠. 네. 3시 반이기 때문에 그때는 금리 인하 우려가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금요일날 미증시가 무너졌던 거죠. 네. 목요일하고 금요일이. 자, 그렇다고 하면은 갑자기 월가에서 고용지표 쇼크 속 경기 침체 우려로 급락이 됐답니다. 네. 그동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간 만큼 빠져도 지금 이상하지 않는 자리인데 갑자기 빠지니까 고용지표 쇼크 속 경기 침체 우려 지수 등에 급락되고 미국이 7월 10년 4.3% 이거 예전에 다 호재였거든요. 네. 다 호재였는데 갑자기 악재로 등급시켜 버렸어요. 네. 이 증권사 리포트들이 다 갑자기 악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네. 내가 오면서 좀 어이가 없던 게 너튜브로 봤는데 네. 갑자기 뭐 경기 침체 우려가 미국에서 그렇게 뜨니까 또 너튜브 자친 전문가분들 전부 다 또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 너무 늦기 시작해가지고 올라가지 못해 올라가지도 못하고 빠지고 있다. 이런 거로 또 명분을 만들어서 얘기하더라고요. 참 말장난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률 몇 달 연속 상승.
자, 지금 뭐냐? 예전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부분은 다 호재였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필라델피아 지수가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하겠다. 9월달에 그 어느 정도에 대한 힌트가 나오니까 갑자기 제일 먼저 많이 빠지는 게 어디다? 필라델피아하고 나스닥이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많이 거죠. 올랐던. 많이 올랐던 만큼 빠졌기 네. 때문에 당연히 시장이 그렇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이스라엘 중동 리스크까지 문제가 터져가지고 같이 복합적으로 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고용지표, 시험률 몇 달 용서 상승.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계속 우려감이 계속 늘어나죠. 네네. 그러면은 우리 워렌 버핏님도 네. 당연히 매도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잘못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미국 시장이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다 네. 뺏는 게 아니고 금리 인하가 시즌이 되면은 미국 시장은 빠질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뺀 겁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까지 우리 테마주의 시선 이 방송 수익론 방송 이 방송 한 달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네. 금리 인하가 시즌이 되면은 미증시 빠질 거라고. 네. 무조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네, 한 달 전부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달 전부터 무조건 빠질 거고 말씀드렸고 제일 먼저 빠지면 필라델피아부터 빠질 거고 필라델피아가 빠지면 같은 몸통이 쌍쌍방이 나스닥도 빠질 거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은 국내 시장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국내 시장은 너무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국내 시장에 중간에 트럼프 리스크도 있었고 그다음 HB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금투세 이용 사태도 있었고 당연히 국내 시장 환경상 올라갈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근데 거기다 미증시가 무너지니까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것도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기 침체 우려 솔직히 경기가 언제나 좋았습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2008년도였죠. 2008년도에 버냉킨이 그때 FOMC 의장이었어요. 네. 그때 여러분들 통화 정책 양적 완화하고 많이 들었을 겁니다. 네. 그때는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나는 군대에서 건빵 먹으면서 TV로 그때 알았어요. 네.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다는 거를 네. 2008년도에. 근데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지금처럼 엄청나게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요. 네. 시장이 그냥 엔비디아 때문에 빠진 건데 그때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4년 전에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 후에 시장이 빠진 건데 지금은 미리 우려감에 반영이 돼서 빠지고 있다는 거죠. 네. 즉 지금 시장이 빠지는 거는 경기 침체보다 금리 인하 시즌이 되면은 그동안 국가 채권은 미국이 올랐던 만큼 그 채권은 금리 인하 시즌 될 때는 오히려 돈을 갚아야 하니까 미국이 그동안 신용카드 36개월 썼으니까 금리 인하 시즌 되면은 거기서 나오는 돈들은 융통한 돈들은 또 갚아야 하잖아요. 네. 미국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반영된 거기 때문에 빠지는 것뿐이지 절대적으로 지금 시장이 앞으로 시장이 더 꺾여진다 그 우려감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버냉킨 의원 얘기하다가 제가 중간에 멈췄는데 버냉킨 의원이 2008년도에서 네. 2007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FOMC 의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헬리콥터로 인해서 돈을 불리겠다. 네. 즉 먼저 다 돈을 불리고 나중에 회수를 하겠다 하면서 증시가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기가 되게 괜찮아요. 파월 의장도 9월달 금리 인하보다는 엘리베이터. 꼭 굳이 9월달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이 안에 금리를 어느 정도 더 빨리 내리고 원래 이번 연도에 금리 인하가 2번이었잖아요. 네. 많이 해도. 네. 하지만은 내년 것까지 합쳐서 중간에 돌발적으로 3번, 4번까지가 할 수가 있다. 하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 3번을 할 거는 5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다시 움직일 거고 네. 그리고 그동안 지금 시장이 빠지는 거는 어차피 나중에 미국이 금리 인하 시즌이 되면은 오히려 채권 때문에 통화 정책을 오히려 반영을 못하니까 이 부분이 먼저 반영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사실 꿈보다는 해몽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가 나스닥 지수를 엄청나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인데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해석이 어떻게 나오기 시작을 했냐면 이미 4달 전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온 이 실업률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죠. 갑자기 실업률이 너무 높다 이러면서 경기 침체가 다가오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갑자기 지난주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했는데 사실 전문가님이 거듭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네, 전문가님. 아니 진짜 어이가 없어요. 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거 이렇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네. 미증시 올라간다며 월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필라델피아는 어차피 빠질 자리였어요. 네. 근데 필라델피아 빠지니까 갑자기 필라델피아 빠지고 파월 의장이 9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월가에서 경기 침체 우려로 나스닥이 또 빠진 거다. 걔네는 항상 명분을 만들어요. 그래요. 그 명분을 만들고 한국 언론인들 여러분들 믿습니까? 한국 언론인도 그냥 월가에서 내놓은 거 그냥 복사 붙이기 컨트롤 C V 해가지고 네.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절대 남의 돈은 여러분들이 기자들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아 지금 또 절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해주신 말씀이 인상적인데 떨어져도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미 빠질 자리였던 데다가 금리 인하 시점이 바로 다음 달로 다가오고 있는데 정작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미국 증시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한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우리 증시는 반대로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 미국 증시가 빠지더라도 오히려 거기서 나온 외국인들의 자금이 국내 증시로 들어와서 국내 증시는 반대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말씀을 한 달 전부터 드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고 갑자기 뭐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증시 앞으로 분명히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뭐 샤멜 법칙이라고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최근 3개월의 이동평균치가 그 앞선 1년 동안 기록했던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뭐 약간 복잡하긴 합니다만 쉽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까지 1950년부터 미국에서 발생한 11번의 경기 침체 중에 딱 한 번의 사례만 제외하고 모든 사례에서 바로 이 샤멜 법칙이 맞아떨어졌다. 경기 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처럼 여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번에 또 샤멜 법칙을 충족하는 그런 지표가 발견이 되면서 정말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더 커지고 있는 건데 자, 결과적으로 이 경기 침체 우려는 너무 좀 과한 너무 상황이다. 과한 거예요. 라는 요약을 해드리고 정말 싶어요. 잘 정리해 오셨네, 우리 아나운서님이. 왜냐하면은 내가 오면서 경제 방송 다 봤어요. 네. 경제 방송 어차피 파스 방송은 내가 방송을 할 거니까 네. 내가 여러분들한테 잘못된 상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면 돼. 나하고 윤지훈 아나운서가. 잘못된 상식을요? 아니 잘못된 다음 방송 보면서 잘못된 상식을 바로 우리가- 잡아드리고 바로 되겠다. 잡아들면 돼.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제까지 오면서 내가 제 핸드폰으로 다음 경쟁국 방송을 보니까 네. 침체 공포가 우려가 되고 있고 GDP가 어쩌고 저쩌고 네. 있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고 있고 아니 그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경기가 예전부터 좋았냐고요.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냥 올라간 만큼 빠진 것 뿐이에요. 근데 빠지니까 명분이 필요하잖아. 월가에서 엔비디아, 뭐 월가에서 만약에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권사가 이거지. 네. 삼성이 10만 전자 간다고 했는데, 오히려 미국이 반도체 지수가 빠지네? 그러면 이 증권사들은 어떤 말을 해야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네. 9만까지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삼성이 7만까지 간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은 뭐로 명분을 잡겠습니까? 미국 경기 침체 이거로만 계속 언론이 떠들겠죠. 거기에다가 원래 버핏이 F의 반전도로 현금 처리했다고 하니까 그것도 명분을 잡을 수가 있죠.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뿐이지 우리나라 언론인데 정말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제가 이 방송상은 어떤 언론사하고 얘기는 하지는 않겠는데 네. 참 그 사람들 다시는 내가 구독 안 합니다. 네. 여기 우리 아나운서 정리 잘 오신 거야. 네. 우려 너무 가해요. 네. GDP 선전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근데 네. 왜 잘해왔어? 왜냐하면 이 GDP에 대해서 네. 왜 GDP는 얘기 안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인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리고 그 미국의 뭐 월스타인가 뭐 골드만 락스인가 뭔가 그쪽한테도 한번 물어봅시다. 네. 미국은 GDP 잘 나왔잖아요. 네. 근데 GDP 잘 나온 거에 대해서 왜 이 싹도 닫고 있냐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입금도 오르고 있어요. 평균 임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사람이 먼저다 하면서 뭐 그렇게 하면서 이 시험 그 가격이 계속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죠?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시간 하면서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이. 195만 원인가 180만 원인가 그렇게 됐어요. 어, 제가 예전에 2008년도까지만 해도 제 최저임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였죠? 4대 보험 빼고 해도 130만 원이었어요. 한 달에. 지금 MZ 세대도 정말 좋은 겁니다. 네.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정도는 이제는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받아야겠죠. 그럼요. 그게 맞는 거겠죠. 근데 현재 시간당 평균도 입금이 오르고 있고요. 임금. 인플레이션도 둔화가 되고 있고 네. GDP 성장률도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네. 너무 울거먹지 마세요. 우리나라 어린이분들. 너무 울거먹지 마세요. 그리고 너튜브 사람들한테도 내가 경고하는데 네. 너무 이거 가지고 울거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사실은 전문가님 그 일주일마다 나오는 지표 아닙니까? 네, 맞아요. 이번에도 금요일에 발표된 지표가 그 일주일 동안의 지표 아닌가요? 맞아요. 아니 왜 그 일주일 동안 실업 수당이 그렇게 청구가 많이 됐다고 해서 네. 갑자기 이렇게 경기 침체다 하는 게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 GDP도 잘 나오고 있고 GDP도 잘 나오는데. 시간당 임금도 높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둔화세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는 거를 지표로 확인을 하고 있고 연준 위원들도 이제는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다고 너도 나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아니 인플레이션이 둔화가 되면은 이 진짜 경제 지식이 없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둔화가 되면은 그만큼 또 시장에 돈들이 유동성의 소비자들이 네. 예전에는 이 젤리가 1,000원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1,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900원이네. 그 부분은 돈을 쓴단 말이에요. 사 먹어야죠. 돈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플레이션 둔화되면 그 안에서 돈이 또 유동성이 소비자들이 돈을 쓴다. 돈을 쓰면은 또 다시 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네. 사실 지금 시업 수당 청구가 증가된다. 네. 뭐 CPI가 둔화된다. 이거는 5년 전에는 악재였습니다. 네. 3년 전에는 악재였어요. 금리 인상은 본격적으로 올리기 전에는 다 악재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금리 인하에는 지표가 둔화되어야 그게 호재였던 거죠. 근데 우리가 전년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미국이 이번 연도에 솔직히 통화 정책이 올라갔습니까? 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한테. 통화 정책, 즉 금리 인하에 올라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미국이 채권을 썼잖아요. 채권을 쓰면서 국가 채무가 15경이합니다. 15경, 즉 미국의 빚이 15경인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대통령 선거 되기 전에 이 나라의 돈을 계속 써가지고 주가를 그렇게 올리고 기관들이 반도체 지수를 올린 거죠. 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삼성 하이닉스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부터 차트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하이닉스 지금 빠지는 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세요?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빠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네.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하이닉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원래 빠질 자리로 오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지금 똑바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이닉스 원래 자리에 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빠져가지고 무서워. 아니 무서워 죽겠어요. 뭐 이때가 아니에요. 당연히 빠지는 거예요. 당연히 제자리에 오는 거고. 그리고 피디님 죄송한데 하이닉스가 가장 최근에 계속 상승했던 그 곡선만 좀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제일 많이 상승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제일 많이 상승할 때가 더 멀리 넓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저만큼 올라갔죠. 저만큼. 지금 한 5월부터 계속해서 올라왔거든요. 5월 달부터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보시면은 저 곡선 마우스로 이 곡선 저 정도 올라간 게 솔직히 네.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간 거지. 네네.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갔지 금리 인하 때문에 올라간 겁니까, 여러분들? 네. 아니에요. 네. 통화 정책으로 올라간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역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역시 그동안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미국의 반도체 지수 때문에 저렇게 올라간 거예요. 네. 터무니없이 기대감에 올라갔다가 터무니없이 기대감에만 올라갔으니까 오히려 저렇게 빠진 겁니다. 제자리에 온 거예요. 뭐 GDP가 어쩌고 저쩌고 뭐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금리 인하로 올라간 게 아니고 즉 미국의 필라델피아 지수로 기대감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빠져도 절대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원래 자리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인정하기 쉬울 뿐이지 객관적으로는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원래 자리 그 가격 평단가로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참 좀 아쉬운 부분은 SK하이닉스가 지금 가격대가 3월 말 가격대 정도로 내려앉았는데 3월 말부터 해서 사실은 7월 11일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7월 11일까지 한 3달 반 정도 꾸준히 올라가다가 지금 뭐 한 달도 안 돼서 그걸 다 반납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이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 SK하이닉스가 우리 증시의 수급을 거의 대부분 다 빨아들였던 유일한 종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렸었고 저희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약간 낙폭이 조금 과한 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와 따라서 올랐던 SK하이닉스 주가는 빠질 자리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FOMC 회의가 드디어 9월 17일부터 18일에 열립니다. 이때 이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금 더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오는 9월에 기준금리를 50bp 즉 0.5%포인트를 낮출 확률이 무려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최소폭이 0.25%포인트인데 비슷해? 베이비 스텝? 그렇습니다. 이거의 2배를 내릴 확률이 지금 80%. 그게 빅스텝이지.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 시티그룹에서는요. 7월의 고용보고서 이번에 충격을 준 7월의 고용보고서에 따라서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총 125bp 1.25%포인트까지 내려야 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내가 노리는 게 이거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저번 주까지만 해도 파워 의장이 베이비 스텝, 응애 스텝을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쵸? 시장이 원하는 거는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 스텝을 원했는데 갑자기 베이비 스텝을 올린다고 하니까 내가 예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금리 인하가 사실 많이 기대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은 금리 인하가 빅 스텝 있고 자이언트 스텝 종류가 있고 하는데 여기서 베이비 스텝으로 말장난할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근데 베이비 스텝이 나오고 나서 갑자기 이제 시장이 계속 빠지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시장의 돈을 또 유동성을 풍부하게 하잖아요. 연준이 왜 있습니까? 연준이 하는 입장은 통화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연준이 돈의 유동성을 풀어야겠죠. 예전에 버냉키 2008년에 버냉키 헬리콥터 타면서 돈 불린다 이렇게 한 것처럼 네. 파월 의장도 그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이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헬리콥터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이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금리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4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금리 인하로 재미를 봤던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파월 의장이 4년 전에 금리 인하를 제로 금리로 내렸을 때처럼 지금 금리 부분은 빅 스텝보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상향시킬 수도 있다. 이게 역시 시장의 기대감을 계속 현승시켜 줄 수가 있는 거고 지수가 상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기준금리 인하를 뭐 조금씩 0.25% 정도씩 2번 정도 내리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 전망이 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JP모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9월 17일에서 18일 FOMC 회의를 통해서 원래는 기준금리에 대한 정책을 정하는데 그 전에 연준이 긴급 인하를 할 수도 있다.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문제예요. 시티고요. 뭐 연준은 건들지 맙시다. 네. 연준 아저씨 건들면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네. 시티고요. JP모건, 뭐 골드만사스, 월스트리트, 그다음 나의 적수 하나 투자증권, 하이 투자지. 거의 하이 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진증권. 제발 좀 시장이 떨어지기 전에 예상을 하고 떨어지고 나서 분석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런 사람들 얘기 듣는 것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 시황장님만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또 누구예요? 이분은요, 이 토마스 바킨이라는 리치먼드 연은 총재입니다. 이분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 한 50bp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에 대해서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뭐 한 달치 고용 지표가 안 좋았다고 해서 바로 정책 경로를 크게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시티은행이라든지 JP모건 등에서는 사실은 이런 지표들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너무 말바꾸기를 심하게 했는데 그래도 이제 이분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약간 기존의 그런 정책을 좀 고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좀 있으면 퇴직하시겠고요. 왜요?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치 고용 지표만 정책 용어는 크게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네. 토마스 바퀴는 니치먼 여러분들. 그러나 비컷은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즉 이 네. 뜻은 불필요하다는 겁니까? 네네. 불필요하다고요? 네. 이분이 안 될 사람이네. 이제 지금 미국의 시장이 부동산 집값이 다 올라가고 있는데 당연하지. 이분은 은행 총재잖아요. 네. 그렇죠. 은행 총재이고 네. 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아니 금리를 떨어뜨린다고 하면은 은행에 누가 돈을 맡깁니까? 어허. 안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들 지금 부동산 미리 반영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 부동산 또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매파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 금리 인하가 되면은 당연히 누가 은행의 이자 때문에 하는 건데 네.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안 줄 수밖에 없죠. 그래요. 왜냐하면 돈을 안 맡기죠. 그래서 그 돈들이 다 어디 간다? 주식시장하고 부동산으로 가는 겁니다. 주식시장하고 부동산으로 가기 때문에 시장이 4년 전에 그렇게 많이 올라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 뺍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입장은 어쨌든 50bp 정도의 금리 인하는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50p 이상은 필요합니다. 그 이상으로 내려야 한다라는 네. 입장인 것 같고 어쨌든 연방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급하게 내리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정말 지금 뭐 시장 상황을 보나 어떻게 보나 그래도 50bp 최소한으로 내려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도 어쨌든 여러 가지 지표가 또 발표가 되는데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번에는 또 일주일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금요일에 되고요. 그리고 오늘입니다. 8월 5일. 오늘 밤에는 7월에 미국의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 지수가 발표가 됨으로써 또 한 번 이 경기 지표에 대한 확인을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지금 잠깐만요. 네 아까 그 장면 좀 이렇게 보여주세요.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신규 실업수당의 청구 건수. 네. 자, 여러분들 우리 지금부터 한번 재밌는 거 한번 볼까요? 네. 미국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온 PPI, PPI 그다음에 지수. CPI, 그다음에 GDP, 음. GDP 등등 앞으로 지표도 많이 나오겠죠? 네. 이 지표들이 앞으로 둔화될 때 미증시 상승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예전에는 이게 둔화가 되면은 호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엔비디아가 떨어지고 하니까 이걸 명분을 삼아가지고 경기 침체 우려. 안 그래도 경기 침체였는데 이번에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어차피 둔화가 됐고 한 말이에요. 어차피 증가가 되고 하면은 또 경기 침체 우려로 빠지는지 아니면 미증시가 상승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만약에 내일하고 내일 모레 3일 동안 상승했다가 이때 또 차익이 되면은 또 취업 때문에 뭐 신규 일자리가 너무 증가돼가지고 미국이 또 경기 침체로 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만약에 이날 발표되고 상승하는 거 보고요. 추후 PPI, CPI, GDP 이거 다 상승하는 거 보고 향후 시장이 어떻게 반등이 되는지 떨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들 말대로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경기 침체 우려로 진짜 빠지는 건지 한번 봅시다. 그렇다면 전문가님의 의견은 어떤가요? 저는 솔직히 네. 떨어질 때마다 말을 만든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시장이. 네. 그러니까 즉 이번 시장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로 빠진다. 원래 자체가 이제까지 둔화가 됐었으면 저번 달, 2달 전, 3달 전에 둔화로 나왔을 때 그때는 시장이 빠졌었는데 빠지지도 않았어요. 네. 여러분들. 빠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필라델피아도 이제 빠질 때가 됐는데 됐는데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 그때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 안 하겠다 뉘앙스를 풍기지도 않을 때였어요. 근데 저번 주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 뉘앙스를 풍기고 그날 연준이 얘기한 거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5시 반에 종료가 됐죠. 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지수도 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때 실업수당으로 해가지고 증가가 돼가지고 그때 미증시 올라갔었어요. 왜 그 부분은 설명 안 하냐고. 그리고 나서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나 갑자기 그날 그 전날 새벽에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미증시가 대거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그날 발표되는 지표들에 따라서 경기 침체 우려에 빠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네. 나중에 추후에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하고 PPI, CPI, GDP가 향후 GDP가 예상치 상위 나오면은 네.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GDP가 예상치 상위 나와가지고 시장이 갑자기 빠졌어.
그리고 시장이 상승하면 또 경제 연착륙 기대가 뭐 이렇게 또 언론에서 얘기하겠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오로지 어차피 미국 증시가 올라간 만큼 빠졌던 거고 네. 국내 증시가 그것보다 더 많이 빠졌던 거는 사실 국내 시장만의 환경 요소가 너무 컸죠. 지금도 이스라엘 부분으로 중동 부분으로 시장이 빠지고 있다. 물론 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되게 과하게 5% 이상 빠진 거는 미국 증시 영향으로도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네.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걸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알아 이거예요. 그날 어떤 경기 침체 때문에 빠진대. 앞으로 더 많이 빠지겠다.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절하고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힘들게 버신 돈으로 주식 매매한 거 다 던지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 언론 계속 어떤 언론만 봐도 이것만 나오니까. 네. 그러면은 다시 시장 반등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입장에서는 아이씨 내가 손절하니까 또 올라갔네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왜 빠지는지 왜 빠지고 지금 빠지더라도 잠깐 짜증이 나고 힘든 건 충분히 알겠거든요. 고함도 지우고 싶고 하지만 지금 추후 앞으로 어떻게 상승하는지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앞서 나가셔야 하는 거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이런 계좌가 이렇게 돼버렸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시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다는 겁니다. 우리는 뒤로 가는 삶이 아니고 앞으로 가야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분명히 미국은 옛날부터 경기 침체였습니다. 네. 한국도 옛날부터 경기 침체였고 우리 옛날 90년도에 우리 아버지가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경기가 너무 경기가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참 한때 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셨지만은 그때 다 경기 안 좋았다고 말씀드렸어요. 90년도에는 여러분들 어머님 아버님도 90년도에 다 이해해 보셨잖아요. 그때 우리 한국이 버블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잠깐 경기가 좋았을 뿐이지 그때도 경기는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하는 거는 어차피 안 좋았던 거고 우리는 이 주식시장에서 국내 시장의 환경에 맞춰가지고 지금 당장 짜증나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우려가 되느냐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버티시면서 시장이 어떠한 기대감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어떠한 부분에 따라 가지고 기대감에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네. 그 정책에 따라서 지수가 올라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리먼 브라더스 사태 1년 죽은 맛이었고 2년 행복했습니다. 2년 행복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 우리 전쟁도 잘 버텨왔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여기에다가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까지 잘 버텨왔잖아요, 여러분들. 전쟁도 버텼는데 조금만 더 견뎌봅시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 두 가지로 정리하면 경기 침체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해도 시장은 하락하고요. 금리 인하한다고 해도 시장은 하락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사이에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모두 다 발표가 되는데 실업수당 청구 건수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한 가지 나왔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정말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그런 우려감도 다가왔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만 사실 전문가님의 의견은 이 미국 증시가 금요일에 하락을 했던 이유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빠진 게 더 크다라는 분석인데요. 사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미국 경기 침체가 온다 하면 당연히 시장에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 하면 국내 증시는 올라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맞아. 미국에 뭉쳐있는 돈들이 예전에는 우리 하이닉스에서 저금통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이닉스에서 이 저금통을 배려 갈라가지고 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예전에 미국에도 서양 개미들이 이렇게 몰려갔던 그 자금들이 전국적으로 다 퍼져야 합니다. 그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언론 등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더 크게 그렇지. 부각시키는 바람에 국내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증시는 분명히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문가님 방금 말씀하신 게 뭐 지금 이란 전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악재나 리스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이겨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방송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쨌든 5분밖에
안 넘는다. 그동안 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다음 시간대 우리한테 양보하면 안 되나? 어쨌든 네.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네. 일단 이런 종목들 올라간다고 쳐다보지 마십시오. 네. 제가 이 종목도 수익 못 내서 안 내는 거 아닙니다. 네. 지금은 일단 남한 상승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 남한 상승 계좌가 무너졌는데 이 상승이 무너지면 다시 돌려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또 이렇게 쌓아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과정이지 한쪽에 있는 성이 방어막 성이 사라졌다고 무너졌다고 해서 다른 성으로 가가지고 해봤자 또 무너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매해가지고 현금을 갖고 있는 걸 쓰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야지. 여러분들 돈 있어요? 돈 있어요? 돈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겠지. 나 다음 달 월급에서 할 건데. 다음 달 월급에서 할 건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네. 치킨은 뭐로 드실 거고? 음식은 뭐로 드실 겁니까? 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음 달 월급으로 추매. 이제 시장 빠졌으니까 해야지. 그거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들 샀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 넘어가는 것보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챙겨야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우리 와이프한테. 네. 집에 있는 사람들은 못 챙기네.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하러 챙겨? 어머니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근데 계좌도 마찬가지거든. 네. 주식도. 있는 것도 못 지키면 다른 종목 뭐하러 해? 어차피 내일 종목이 오늘 5,000원 빠졌다고 해도 내일 네. 4,800원 떨어졌다고 해도 내일 4,700원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가 돈이 없지 시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문가가 이 방송에서 수익만을 위해서 방송해야 합니까? 나는 결단코 우리 방송에서 내가 5년 동안 방송하면서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위한 방송만 했지.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 사시면은 당연히 갑자기 이 안에서 새벽에 화친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얘기하면은 이 요단강 가는 거예요. 요단강.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 좀 빼고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네네네. TC스티 한번 봅시다. 네. TC 스릴러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TC 스릴러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공략 중인 종목인데요. 완전히 아나운서님. 네. 그 정면 돌파 하시죠. 전면 돌파 해야죠. 지금 9%가 빠지고 있어요. 9%요? 네. 갑자기 머리가 아프네. 자,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네. 50% 빠졌습니다. 50% 빠졌고요. 50% 빠졌고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자부심이 있어요. 그동안 어떤 종목이라도 여러분한테 추천을 했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150%, 160% 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한 종목으로 인해서 50% 빠졌는데 그래도 저는 자신 있어요. 제가 떨어졌다고 해서 올라갈 자신이 있다. 이것보다 정말 정확하게 분석을 얘기하면은 한 호재가 기다리고 저는 그 호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기술적 반등으로 TC 스릴러가 그동안 많이 빠졌다고 하면은 기술적 반등으로 시장이 반등할 때 다시 50%에서 48%로 줄이면 되고요. 48%에서 47%로 또 줄이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시간을 선택할 겁니다.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 것보다 반드시 이 TCC 스릴러를 TCC 행복 회로로 PCB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에서 뭐 내 계좌 지키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품절주 사실 필요도 없고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을 설명해도 우리가 뭐가 소용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습니다. 아나운서님.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돈 아끼는 게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버티셔야 합니다. 버티셔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돈을 쓴다는 것보다 8, 90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떤 일이든 간에 3달 동안 하면은 다 버티게 되어 있습니다. 3달 동안만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달 후에는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 돼 있으실 겁니다. 저 믿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기후제 한 번 더 보냅시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후제 더 보냅시다.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 회복하시라고 자, 우리 코스피 코스닥님 그동안 분노를 좀 진정하시고요. 네. 분노 진정하시고요. 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지는 모르시겠지만 어느 정도 조금만 주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제발 좀 어느 정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TCC 스릴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시장 떨어져도 재밌게 하자고요.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식아 네가 내 계좌 같아 봤냐?
내 계좌가 대봤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가지고 계좌가 마이너스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3달만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12시에 이 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